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터지는 신호, 급등 신호입니다. 지난주부터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심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죠. 소재부터 국내 배터리셀 기업 등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 미래산업에서 필수인 전기차 관련 종목, 국내 배터리셀 기업인 삼성 SDI와 LG엔솔 관련해서 이야기 드려볼 예정이고요.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단기 종목 관련해서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였죠. 시세 굉장히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큰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럼에도 지난주에 6%대까지 상승이 하루 만에 3월 31일날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타내주면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뉴스나 기사,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올해부터는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과도한 저평가다, 삼성 SDI가. 자, 그래서 같이 들여다보시면 먼저 22년 1분기에는 컨센서스 부합을 예상을 했다.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9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0% 이렇게 상승한 모습이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이렇게 전망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ESS와 전자재료 부문의 이 계절적 필수 진입으로 매출이 좀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자동차용 전지와 소형 전지 부문 판매에서 호조가 이 전사 매출 감소폭을 축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전자재료 부분에서는 좀 매출이 감소를 했지만, 이 자동차용 전지 부분에서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폭을 축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3월 들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럽 고객사양 매출 차질 일부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지만, PHEV용 이 전지의 집중됨에 따라서 전사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한다. 자, 밑에서도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먼저 믹스 개선 효과 지속 전망. 저희가 이 삼성 SDI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이 전지 부문 믹스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용 전지 같은 경우는 젠5 배터리 비중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소형 전지는 리비안향, 이 셀 비중 증가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밑에 내용을 더 붙이면, 젠5 비중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양산 진입 이후에 지속 증가 추세할 예정이고, 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0% 중반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하반기 고객사가 추가되면서 2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리비안양 같은 경우에도 공급도 정상 진행한다. 자, 최근에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차량 인도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하향. 기존에 4만 대에서 2.5만 대로 하향을 했지만, 생산 라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품 소재 조달자 차질에 기인한 만큼 배터리 매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동사의 원통형 전진의 자동차용 비중이 올해 20%를 이렇게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다소 보수적인 증설 기조로 인해 타 배터리 셀 메이커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선호됨에 따라 과도한 저평가 영역까지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는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한 지분가치,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 S1 등을 제외를 하더라도 기업가치 같은 경우에 31조 원에 불과하다. 적극 매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여기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매출 추이도 보시면은 21년과 23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숫자로 다 보실 수가 있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7%에서 계속해서 10%까지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 중대형 전지에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래프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다른 보고서도 제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2년 EV 및 이 ESS 포함한 중대형 전지의 성장은 이 순항중으로 판단하고 있다.
EVA 매출 같은 경우는 6.4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0%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ESS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26%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 및 고객사의 라인업 확대로 중대형 전지의 성장 전망은 변화가 없다. 최근 반도체 이 공급망 이슈로 자동차 업체의 생산 차질이 존재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6.4% 또 증가를 했습니다. EV 같은 경우는 22년 1분기 매출이 지속 흑자 기조가 유지된 점도 주요 원재료 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수익성 중심의 성과가 22년도에는 가시화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미국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 강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투자가 진행된다면 24년 생산 능력 확대, 매출 측면에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와 중국,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이렇게 집중해야 한다고 이 증권가에서는 자주 이렇게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제품 경쟁력만큼 이 중요한 변수가 고객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 공급 차질 이슈로 전기차 생산 판매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제품 경쟁력이 있더라도 고객사 생산이 감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부진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21년과 22년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 대해서 개발력이나 상품성보다는 공급망 안정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장 우수한 고객군은 테슬라와 그리고 중국의 로컬 OEM이에요.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역량을 통해서 반도체 부족을 정면 돌파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로컬 OEM들은 이 산업의 차별적인 공급 환경의 도움으로 생산량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독일과 베를린 공장 가동 승인을 하면서 탄력적인 물량이 전개가 되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올해 물량 효과는 양호하지만 EV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고객향 물량의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부분에 염두를 해야 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접근해야 할 고객은 이 미국 진출 시장이에요. 이 미국 진출 OEM.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전략 대부분이 어때요? 대형, 그 다음에 픽업, 그 다음에 상용차 중심으로 이렇게 라인업을 전개하고 있죠. 적으로 높은 이 MSRP는 국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이야기해요. 이 MSRP를 책정할 수가 있는데 저가 세그먼트 중심의 시장보다 원가 변동에 대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미국 진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익성 중심의 성과가 22년도에는 가시화될 전망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도 굉장히 과도한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삼성 SDI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LG엔솔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월 1일 기준, 금요일 기준으로 42만 8천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최근 3월 중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이 고개를 들면서 약 30%대인가요? 28%대? 30%대? 요 정도의 24%대네요. 요 정도의 지금 고개를 들어준 모습이에요. 이 바닥만 잘 잡았어도 여러분들 요거 수익 가져가셨겠죠. 하지만 사실 요 바닥에서 짚으셨다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청약대부터 이렇게 들고 오셨던 분들이 저는 더 많았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이 움직임이 몸뚱이가 무겁잖아요. 얘는 시총 2위 기업인데 코스피 움직임이 다소 좀 둔할 수는 있지만 요 종목도 지금 앞으로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면은 맞습니다. 최근에 이슈나 뭐 이런 기사나 이런 거리도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최근에 보고서로 나온 걸 보시면 이 1분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개선이 전망된다. 목표 주가를 50만 5천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상 매출 실적을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부진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82% 이렇게 상향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 추정치를 조금 조정을 했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 전기차 배터리 출하가 정체가 지속됐지만 이 테슬라의 원통형 전지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소형전지 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추정치 상향 조정의 주요 요인이다. 자, 이처럼 소형전지 부문 호조가 전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면서
우려 대비해서 호실적 시연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부문별로 이렇게 먼저 살펴보면 소형전지 부문, 이 매출 비중이 39%예요. 이 소형전지 부문이 테슬라 원통형전지 수요에 강세가 힘입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74%, 전분기 대비해서는 7%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8%로 고마진 달성을 전사실적 성장에 견인할 전망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는 폭스바겐 등 유럽 주요 고객사 전기차 생산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ESS 부문이 이 비수기 진입으로 매출이 좀 이렇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감소가 전망이 되죠. 그러면서 부문 수익성은 손익분기 기준에 가까운 소폭 적자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전망한다. 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소형전지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중형전지에서는 아직 흑자 전환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 중형전지 부분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가셔야 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이렇게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증설에 초점을 두다 보니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다른 보고서인데 이 프리미엄의 이유 그리고 고유가의 기회라는 보고서를 제가 가져왔고요. 목표 주가를 64만원으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은 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전지 수요 강세로 당초 전망 대비해서 호실적을 전망을 했죠. 그리고 컨센서스 수준의 영업이익, 반도체 수급 및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자동차용 파우치 전지가 부진했지만 이 원통전지 강세가 이를 충분히 만회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형전지 그 부분이고, 그리고 동사 원통형전지 주요 고객이 점차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다. 동사 역시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점차 원통형 배터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미국 공장을 얘기하죠. 미국 공장 가동을 통한 성장 모멘텀 강화,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유지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월 31일 날 나온 최근에 나온 보고서예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캐파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 중에 있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당초 이 80GWh의 계획을 했지만 100GWh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향후 4680 배터리 개발 등을 통해 최대 고객사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는 전기차 매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가격이 좀 높아서 이 소비자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운행비가 3분의 1 이하로 추정되는 상황, 그리고 유럽의 디젤 쇼티지, 지난해부터 이어온 요소수 사태 등으로 디젤 차량이 감가상각이 가속화될 전망,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은 현 상황에서 이 전기차 매력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이 캐파가 완공이 돼서 23년부터 미국 공장 가동 시에는 미국은 동사 등 항공업체들이 성장을 주도 회복 발판이 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멀티플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예정이지만 현재는 23년부터 이렇게 미국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라면 리스크겠죠. 하지만 반대로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매출 이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면은 3분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3분기부터는 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LG엔솔도 지속적으로 좋을 모멘텀들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 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전망, 그러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더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 중장기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LG엔솔 관련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두 기업 모두 앞으로는 중장기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국내 배터리셀 기업 이 LG엔솔과 삼성 SDI 관련해서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이 대유 AP라는 종목 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가격 전략으로는 6,400원 그리고 6,100원으로 제가 2차 매수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최근 바닥에서부터 의미 있는 시세가 여기서 터져 주었어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져주면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까지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여러분들 여기서 처음에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매수를 좀 이렇게 못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틀째에 걸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왜 매수가를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연출되면 이렇게 저점을 파악하기라는 쉽지가 않죠. 급등한다고 오른다고 이 올라타기는 사실 겁나지만 제 주변도 보면은 이런 종목도 갑자기 급등한다고 단 몇 프로라도 이렇게 수익 보겠다고 접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종목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는 사실 이야기해드리는 것도 좀 그래요. 본인이 이미 좋다고 일 저질러 놓고 이렇게 다 올라탔는데 이걸 갑자기 물렸다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드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 올라타지 마시라고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보조지표들 중에 오늘 스토캐스틱의 슬로우라는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스토캐스틱 이 분봉을 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이 지표, 보조지표는 먼저 20포인트 미만, 여기가 이제 침체 구간이에요. 이 파란색 여기가 침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 이상을 과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게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에서는 통상 매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이 매도를 의미하죠. 이게 기본 시그널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 표기를 이렇게 좀 파란색 막대기로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봉을 보시면은 결국 저가가 얼마예요? 6,370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K선과 D선,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K선과 D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 서로가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을 골든크로스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크로스 구간과 그리고 이 침체 구간, 이 20 밑에 침체 구간 이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세 개가 딱 맞물린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서 이 캔들에 대보시면은 저가가 얼마예요? 6,370원이죠. 근데 제가 매수가를 6,400원으로 드렸어요. 자, 그러면 분봉으로 봤을 때 30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 캔들이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이고요. 먼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크로스 구간이겠죠. 20 미만의 이 침체 구간. 그럼 여기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크로스 구간. 자, 그럼 저점이 얼마예요? 다시 저점이 그럼 얼마죠? 23,000원이죠.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가를 제가 23,000원 부분으로 드렸는데 고점까지 한번 딱 놓고 볼게요. 고점까지 놨을 때 정확히 23%입니다. 23%. 이 크로스 되는 부분과 이 침체 구간 여기를 정확하게 저점을 놓고 제가 매수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종목을 충분히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지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온다고 올라타시지 마시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짚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는데,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을 두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기업의 스토리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3월부터 4월 이렇게 추천주를 3월에서 4월로 이렇게 2월에서 가지고 온 종목들은 총 4가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월 추천주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제가 이걸 계산기로 두들겨서 누적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월에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으로만 이 146%의 수익률을 이렇게 내드렸더라고요. 제가 3월에 이 총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18가지 종목이었는데 이 3개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15종목에서 146%의 누적 수익률이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3월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드렸는데 이만큼의 수익률, 146%의 누적 수익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손절된 부분도 있지만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최근에 그 뉴스나 기사를 보니까
비싼 돈 주고 유사투자자문 가입하셔서 8천만원 넘게 잃으신 분 내용을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요. 종목을 우선 너무 많이 줍니다. 그분은 몇백만원씩 주고 들어가셨대요. 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주고 들어가셨는데 오히려 본인 자금을 잃어버리시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사연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 돈은 아니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사투자자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실력이 없는 회사도 많다.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 외에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3월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제 영상만 보셨다면 이렇게 잘 챙겨 가셨을 거고요. 올해 이제 4월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지속해서 제가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제가 더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 볼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 편히 쉬셔서 월요일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등신호였습니다.